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종운 동지께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국방과학연구부문 과학자들의 군사 칭호를 올려줄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종운 동지께서는 주체 108 2019년 8월 12일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국방과학연구부문 과학자들의 군사 칭호를 올려줄 때 대한 명령 제008호를 하달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는 명령에서 조선노동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된 우리의 믿음직한 국방과학연구부문 과학자들이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과 제8차 군수공업대회 정신을 높이 받들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주체혁명위협의 승리적 전진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담보해 나가는 데서 관건적 우위를 가지는 위력한 새무기 체계들을 연속적으로 개발 완성하는 특기할 위훈을 세웠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는 불굴의 정신력과 비상한 창조력으로 첨단 국방과학의 고난도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의 힘과 지혜,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새로운 무기 체계들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 당의 전략적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천해가고 있는 국방과학연구부문 과학자들의 공로를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103명의 과학자들에게 군사 칭호를 한 등급 올려줄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운 동지께 네팔 공산당 막슬리민주의 대표단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12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용 동지에게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네팔 공산당 막슬리민주의 대표단 단장인 다깔 수린드라 프라사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 전달했습니다. 성림시 인민보안부에서 백두산 일용 고향집을 찾으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자유로운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영상 작품을 정중히 모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치 54 1965년 1월 11일 이곳 인민보안부를 찾으시어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기립신내를 불타는 일념 안고 오보이 장군님의 자유로운 모습을 모자이크 영상 작품으로 정중히 형상해서 모신 이곳 인민보안원들과 조선인민 내무군 군인들, 정호원들은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인민보안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갈 결의를 굳게 다졌습니다. 평양 보수공장 창립 60돌 기념보고회가 12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동지와 관계부문, 공장 일꾼들, 정호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평양 보수공장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오수용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열렬한 애국 충정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혼신분투하여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책을 관철하며 나라의 윤전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공헌한 평양보수공장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창립 60돌을 맞으며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는 영광을 지닌 데 대해서 언급하고 요객 운수 수단들의 국산화 현대화를 실현해서 우리 인민들에게 교통상 편의를 원만히 보장할 결의들을 표명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저국 개방 74돌시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조선 혁명 박물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항일 혁명 투쟁의 불길 속에서 저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역사의 모진 고비를 과감히 이겨내시며 저국 개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 안고 있습니다. 여기 지로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영도하신 제1차 북만원종에 대한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만 유격대를 도와주기 위해 1934년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1차 북만원종을 진행하셨습니다. 부대는 원종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1935년 1월 하순에 기로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교령을 넘어가자고 보니 대원은 불과 16명밖에 안 되었고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 수령님께서 쌓이고 쌓인 피로로 그만 척환에 두셨습니다. 18살밖에 안 되던 나어린 전륜병 조한람 동지는 장군님께서 우시까지 잃고 계시니 너무도 안타까워 장군님께서 잘못되시면 조선 사람은 외놈에게 다 죽습니다. 어서 눈을 뜨십시오 장군님. 막 소리내며 울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우리 수령님이시었기에 온몸을 불덩이처럼 달구는 고열 속에서도 반일전가의 노래를 지으시오 대원들을 불굴의 신념과 혁명적 우지를 지닌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시었고 마침내는 간관 항일의 불길 속에서 조국개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루가시었습니다. 전국 직맹 일꾼들과 직맹원들이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자들이 백두산 미령 고향집을 방문했습니다. 답사자들은 백두산 절수의 비인들의 자유로운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영상 작품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답사자들은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백두산 미령 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봤습니다. 오늘 이배한 장군님께서 말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백두밀령 고향집을 돌아보니 우리 노동계급을 나라의 맏아들로 내세우신 어버이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못 견디게 그립습니다. 우리들은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신 경례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 깊이 가져가고 모든 직맹 일꾼들과 직맹원들을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억세게 준비시켜 가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따라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말리마 속도 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리자. 모두가 말리마 시대의 영웅이 되고 주인공이 될 때 대한 당의 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하는 우리 영성기계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말리마 시대의 전형들의 모범을 따라 배워 대상설비 생산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고경찬 영웅소대장을 비롯한 말리마 시대 전형들의 유운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당과 수령의 사랑과 믿음에 매국 같은 충정으로 기어이 보답하려는 이들의 결사의 투쟁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척 지하막장에서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이라 해서 고경찬 영웅이 순간이나마 맥을 놓고 주저앉거나 갈 길을 내돌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욕경을 비약과 전진의 열풍으로 전환시키면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당정책을 무조건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약하게 투쟁한 바로 이 결사관철의 정신세계를 우리 모두가 따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리마 시대 전형들이 이룩한 기획적 위험과 성과들은 이들이 자기 일토, 자기 초소를 당장뚜락과 이따운 최선방으로 이기고 당정책 관철에 온력과 심장을 다 바쳐 이룩한 위력이고 성과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직장 앞에는 수십여 대의 대상설비 생산 가제가 나서고 있습니다. 가분 아름차고 방대한데 시간이 결정적으로 모자랍니다. 하지만 온 직장이 말리마 시대 전형들이 발휘한 결사관절의 투쟁 정신과 기풍으로 지금 당이 맡겨진 제각품 생산 전투에서 집단적 혁신의 열풍을 재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증산돌격 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속에
평양 가방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학생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는 다양한 가방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 공장의 경영 방식을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 넘어간 데 맞게 새 제품 개발과 질 제고를 동시에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200여 가지 학생 가방을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올 2차 군중 도안 합평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술자, 기능공들을 비롯한 모든 종업원들이 도안들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 한 개 분기에 6 내지 7, 8가지로 우리가 생산하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한 개 분기에 40여 가지 가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가방에는 여러 가지 인쇄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쇄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요마, 비닐, 수지, 칠감을 이용했습니다. 하니까 소나무 상표를 좀 더 부각시키고 설립이 세밀한 형상까지도 다 정말 생동하게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에서는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부단한 기술갱신으로 가방의 질을 계속 높여나가겠습니다. 의력 포구역 서삼종 남세전문협동농장에서 비경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기름 작물의 하나인 해바라기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농장에서 이렇게 밭둘레와 남새 사익으로 도로 주변과 같이 이 경지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해바라기를 많이 심었습니다. 해바라기를 이제 5월과 6월에 계단식으로 심고 약간의 고름을 이제 주고 2해 김매기를 진행하였는데 별로 큰 품을 들이지 않고선에도 자라기도 잘 자라고 벌써 5월에 심은 거는 이렇게 가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해바라기는 씨는 한 톤에는 기름을 400kg까지 짤 수 있고 대는 집짐승 모기로도 이용하기 때문에 버릴 곳이 하나도 없고 경제적으로 실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개인 세대들과 이 비공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마을의 풍치도 돋구고 기름을 더 많이 짤 수 있는 이 해바라기를 심고 가꾸자고 익루적적 수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연구원 식물보호학연구소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기상병해충 예보체계를 개발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상병해충 예보체계는 농작물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병해충 종들이 기상조건, 특히 온도조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데 맞게 기상수문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역별, 협동농장별 포존들에서의 병해충 발생상을 실시간적으로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예보체계입니다. 여기서는 또한 시기적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위험 병해충에 대한 통보, 그리고 예찰 방법과 피해 증상과 같은 자료들을 알려주어서 현장들에서 병해충 구제 대책을 제때 정확히 세울 수 있게 합니다. 이 밖에 연구소에서는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해충 구제 효과가 90% 이상인 니코틴 유제를 개발 도입한 것을 비롯해서 병해충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생물 농약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사업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세멘트 증산 목표를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발휘되는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을 반영한 연극 혈맥 공연이 국립연극극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직하리를 주성분으로 정철광이나 기서터 부가물을 자강력 제일주의 기치 높이 과학기술을 앞세워 우리식 생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높아진 세멘트 생산 목표를 겨이 수행한 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의 투쟁 모습을 생동한 예술적 형상으로 펼쳐보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2016년에 창작되었던 연극 혈맥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제시해 주신 더 높은 세멘트 증산 목표를 향해 내달리는 상원의 기상을 담아 우리 창작가들이 불과 며칠 동안에 다시 형상하여서 내놓은 작품입니다. 우리 원수님과 이어진 뜻과 정의 핏줄기, 상원의 승리의 기상을 결정짓는 이 혈맥이 있어 굴지의 세멘트 기지가 온 나라에 빛나는 것이라는 바로 이 신념이 우리 창작가들을 무한히 감동시켰고, 그래서 나날이 굳세어지는 이런 상원 노동 계급들의 정신을 담아 작품을 더 훌륭히 완성해서 다시 내놓게 되었는데, 하루에도 많은 관람자들이 찾아와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보았댔는데 연구 혈맥을 다시 보면서 우리 당과 상원노동계급 사이에 맺어진 정과 의리는 끊겨서는 살 수 없는 혈맥과도 같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냉각실에 불판이 빠졌을 때 기사장과 제대군인들이 세멘트 생산을 한순간도 멈춰 세울 수 없다고 하면서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상원노동계급의 투쟁 정신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세대 청년 대학생으로서 상원 세멘트 윤학교에서 노동계급의 투쟁 정신을 반받아 언제나 당의 부름에 심정으로 하답에 나서겠다는 것을 굳게 기르다지게 됩니다. 제9차 라손 국제상품 전시회가 12일에 개막되었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라손시아니 근로자들, 출품자들, 총진주재 중국, 러시아 청영사들, 중국의 관계 인사들, 라손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참가한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전시회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도이칠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110개 단위에서 출품한 건제품, 경공업 제품, 식료 일용품, 의약품 등이 전시되었습니다. 최근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구석기 시대 후기의 자연동굴 유적을 새로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류문화 발상지의 하나라는 것을 확증하는 데서 구석기 시대 유적 유물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대동강 유역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내성강 유역을 비롯한 이 지역에도 구석기 시대 유적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항해북도 신계군 일대에 대한 자연동굴 조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신계군 사정 내에서 사정동굴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적기, 걸기, 포유동물 화석들을 발굴했습니다. 이 나온 유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해서 이 유적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밝혔습니다. 우선 첫째로 구석기 시대 후기 유적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일대에는 그 초원과 습지,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진 그 자연 환경을 과학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셋째로 당시 사람들이 이 동굴을 거처지로 삼고 여기서 살아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사정동굴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리성강 지역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구석기 시대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 유적들은 대부분 대동강 유역일대에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자들이 사정동굴 유적을 새로 발굴 고증함으로써 우리나라 중부 상단지대인 리성강 유역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인류 문화를 창조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때 없이 큰 물과 태풍이 들이닥쳐 경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시기에만도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태풍과 폭우로 큰 물이 발생해서 막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났습니다. 중국에서 태풍 9호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졸강, 강서, 안희, 산동, 복건성들과 상해시 등 여러 지역에 11일 태풍이 들이닥쳐 651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졸강성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졸강성 소재지인 항주시에서는 태풍에 의한 산사태로 수많은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도시들이 물에 잠겼으며 전주떼들이 넘어져 1만 5천여 세대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또한 용파시와 태주시에서도 폭우에 의한 흑사태로 도로들이 끊어져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또한 300만여 세대에 대한 전력 공급이 차단됐다고 합니다.
응급관리부가 전한 데 의하면 태풍으로 이날 현재 약 38,500칸의 산림방이 파괴되거나 파손됐으며 265만 5천 헥타르의 면적에 심은 농작물이 못쓰게 됐다고 합니다. 인디아에서도 최근 며칠째 내리는 폭우로 큰 물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디아의 케랄라, 카르나타카, 마하라슈트라주들에서 폭우와 큰물 흑사태로 10일 현재 104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개됐습니다. 케랄라주에서만도 51명이 죽고 10여만 명이 소개됐습니다. 카르나타카주에서는 24명이 목숨을 잃고 15만 헥타르의 면적에 심은 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예보기관은 3개 주에 앞으로 강한 폭우가 더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남부 지역에서 무더기 비가 내려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더기 비가 내리면서 큰 물과 산사태가 나 10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행방불명됐으며 1만 2천 명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바레만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과 조선동이 북부에 있는 고기압의 변두리로 흘러드는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서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었으며 북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평안북도 지방에서는 흐려서 오후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0시부터 17시까지 명천 117mm, 개풍 92mm, 수안 90mm, 평산 89mm, 해창 87mm, 신기 84mm를 비롯해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중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1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8월 14일 수요일, 음력으로 7월 19일입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에서는 습한 바다 공기가 지속적으로 흘러들면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사이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북부 내륙과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날씨는 무덥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기 습도가 높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때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염료와 용량물질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혈액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식욕이 낮아지고 피로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위를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콩음식과 물고기, 달걀, 우유, 신선한 과일과 남새를 다양하게 섭취하며 피로감이 심할 때에는 비타민 B군과 C가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농업부문에서는 가을 남새 비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특히 배추 포기들에 대한 보식과 함께 사유구루로 무시 뿌리기를 제때 진행해서 생육기를 보장하며 병에 중요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세우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나 일부 지역에서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도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나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11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토산지방으로서 3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해상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평안북도 해상은 비가 내린 후 흐리고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은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모레 오후부터 조선 동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 주의경보입니다. 모레 조선 동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넘겠습니다. 조선 소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조선 동해상에서 센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